세계에서 귀중한 곳 사랑이라 했던가. 그보다 고귀하고 더 진한 곳 믿음인 줄 아노라. 정말 운명한 몸에 알아 뜨거운 믿음을 주신 그 이는 우리 김종일 동지. 행복한 그날에는 다 몰랐던 장군님의 그 믿음. 준엄한 시련 속에 숨결로 새긴 내 심장의 노래요 노래요. 정말 운명한 꿈에 안아 하루같이 지켜주신 그 이는 우리 김종일 동지. 김종일 동지. 위대한 어머니당 조선노동당의 모습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참된 당원들의 모습으로 해서 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취재길에 한 평범한 당세포비서를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정을 담아 부르는 우리 세포비서. 그가 바로 평양 326 조선공장 연신직장 대형작업반 당세포비서 정용수 동무였습니다. 우리 세포비서 동지는 저희 아버지 나가십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당시 저희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늘 앓고 계셨기 때문에 명절날은 우리 집에서 제일 족족합니다. 그러던 제가 작업반에 배치되어 첫 설명절을 세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누가 명절날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왔을까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세포비서 동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없이 설명절을 셀 저와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에게 설인사를 드리려고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속말로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불러보았습니다. 우리의 취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같은 세포비서 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이어지겠는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인민군대에서 제대된 후 종영수 동무의 사회생활은 평양 326 전선공장 연신 직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찍이 나라의 믿음직한 전선 생산 기지를 일도세울 원대한 고상을 펼치시고 잡초만 무성하던 현지에 나오시어 공장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공장의 노동계급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어버이 수령님과 부에불로호 사건으로 당장 전쟁이 터질 듯한 긴장한 때에도 몸소 수령님을 모시고 공장에 찾아오시어 공장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게 된다는 남다른 영예감은 그로 하여금 당의 끝없이 성실한 당원으로 노동계급으로 살고 싶은 자각을 더 한층 불태워 주었습니다. 그러던 10여 년 전 어느 날 종영수 동무가 작업반 당세포 비서로 일하게 됐을 때 본인은 물론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것은 그가 말주변도 없고 별로 남의 눈에 잘 띄우지도 않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즐거움과 기쁨은 자식들에게 모두 안겨주고 괴로움과 아픔은 마음속 깊은 곳에 말없이 묻어두며 한 생을 바쳐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 생을 살려는 소박한 결심이 소중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비록 말은 적어도 언제나 실천이 앞서는 일꾼이 되지 않고서는 작업반 세포를 우리 당의 숨결로 녹디는 전투력 있고 단합된 집단으로 만들 수 없다. 하여 힘겨워도 어려워도 어머니가 스스로 걷는 길, 말없는 사랑과 혼신의 길에 서슴없이 나섰습니다. 하루는 세포비서 동무가 많은 약을 들고 집에 병문안을 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저는 세포비서 동무에게 이제는 다 기려진 몸이니 더는 마음고생을 하지 말라고 부의 송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세포비서 동무는 매일이다시피 어떤 때는 집이 아주머니와 함께 집에 찾아와 병치료를 도와주니 그 송이가 벼락이 돼서인지 이제는 다시 처소에 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세포비서 동무는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원이 되고 싶었던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도 많이 쏘이고 엎드려질도 많이 했습니다. 신심을 이룰세라 주저앉을세라 또 밀어주고 보살펴준 세포비서 동지가 아니었더라면 조선노동당원의 용예를 지니고 싶었던 저의 소망은 한갓 꿈으로 남아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비서 동지는 정말 다정다감합니다. 사업에서는 원칙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대개 답을 대다가도 일단 마음속 고충을 들어줄 때면은 정말 어머니 같고 또 축구 경기장에서 달릴 때면은 아직까지도 공장적으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섬난 방어수입니다.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들이 바로 정영수 동무와 그의 작업반장 동무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맡겨줘도 군말이 없이 무조건 해내는 동무들이기 때문이다. 정영수 동무는 정말이지 거짓해가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군은 인정에는 끝없이 무르지만 사업에서는 강한 역성을 지게하는 동무입니다. 종영수 동무가 작업반원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고지식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고지식한 사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이래야 생활에 충실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친구와 동지들을 성실히 대할 수 있으며 혁명의 길에서 수령과 뜻을 같이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뜻이라고 하며 자신뿐 아니라 작업반 성원들 모두를 오직 당과 수령만을 알고 자신보다 먼저 집단을 아는 종신의 집단으로 키워온 당세포비서.
이렇게 10여 년간을 당세포비서로 사업하는 과정에 정영수 동무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됐습니다. 정말 꿈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당세포비서들이 사람과의 사업에서 기본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도 주시고 또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받아 안았던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공장이라고 하시며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 차례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영예를 가슴에 안고 작업반의 모든 성원들, 당과 수령만을 아는 전위 부대로 준비시킴으로써 우리 당세포를 선군시대의 건설동지사로 만들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와 세포비서 사업을 잘해서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혁신의 날과 달을 보내던 정영수 동무는 어느 한 평범한 당세포비서가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친필서 안에 접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한 당원의 진정 위에 세포 당원들의 마음속을 따뜻이 덮여줄 줄 아는 어머니 당세포비서가 되라는 간곡한 당부를 천만군의 무게로 한자 한자 뜨겁게 얹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사랑과 믿음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목소리로